이 선수는 진짜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 그래서 저기 장선아가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아마 딱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요, 네, 오랜만에 제가 출장 한번 다녀왔는데, 야, 이거 해운대 바다를 제가 탁 찍어가지고. 그거 왜 찍는데 그 있잖아요. 바다를. 그 어르신과 네네. 아직 그 젊은 사람의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그 무슨 꽃이라든가 이런 멋진 장면을 보면 어르신들은 그냥 사진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네, 네. 예. 자, 먼저 KBO 소식입니다. KBO는 3일 2023 KBO 시범 경기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 시범 경기는 3월 13일 월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가 편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제 8년 차라 네. 사실상 뭐 시범 경기는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터는 정도로 이제 살짝 한 경기 정도. 그리고 또 그 유지현 신입 해설위원하고 네. 아지환 또 네. 있어가지고 야, 그러고 보니까 많이 나가야죠. 그러고 보니까 장순아나 우리 또 부산 얘기 잠깐 했는데 장순아가 또 부산에서 시범 경기로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저와 함께 사직에서. 예, 예. 아, 롯데와 저 기아의 경기였죠. 맞습니다. 예. 제 해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다가오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를 맞아서 야구라에서는 3월 10일 한일전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야구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입중계라서 단아까 실을 섭외하기 위해 강케가 40줄에 가까운 장문의 DM과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깜깜무소식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나한테 상의를 하고 네 맘대로 막 정하고 아니 막 우리 정한 거 아니었어? 3월 10일 날 우리 형. 아니 너는 쟤랑 정하다고 아니, 나한테 우리 너 픽스 얘기했잖아. 아니잖아요. 픽스 아닌데 그게 막 얘기해도 돼요? 자, 강케를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조우종의 FM 댕인에서는 강케 출연하는 목요일 코너 플레이그라운드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유튜브판으로 제작해서 조우종의 FM 댕인 유튜브 채널에 지난주부터 업로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를 위해 태어난 남자 FM대진의 강독수리 KBSN의 강성철 스포츠캐스터 안녕하세요. 떡국말이 잡섰어? 네, 강성철입니다. 아 그거만 따로 드러내서요? 네. 아, 그걸 따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10분 정도 올리는데. 혹시 뭐 나올 게 있나? 근데. 너 어떻게 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가 끝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조우종 FM 댕진 한 이제 한 9,0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조회수가 한 500회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느꼈지.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아 그럼요. 뭐 하이 클래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하프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하프가 기본 아니면 기본. 기본 정도. 기본만 하면 기본은 돼요. 한다. 기본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아, 출장 한번 갔다 와더니 완전. 출장을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아 다음 주인가 출장 간다. 제주도로. 우리 저기 은퇴 선수 옆에 거기 호텔. 올라가시긴 해줘요. 한라산 한번. 미쳤냐? 그런 거 하지 마. 형 가다가 진짜 야 쓰러질 수도 있어. 본격적으로 야구라 스토브리그 야구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야구라 특집 외구라. 2023 시즌을 준비하는 이제 10개 구단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외국인 선수 이제 NC 다이노스가 네. 이제 와이드너 선수 이제 계약하면서 이제 30명의 계약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요때만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기다렸죠. 우리가. 딱 근데 보내드려. 지금 다른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KBO 리그 올 시즌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 이야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없어요. 네. 저희가 제가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집으로 이번 주 특집으로 외국인 선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특집을 좀 갈 텐데. 그 준비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근데 질문 딱 보면 알아. 내가 진짜 너 선수 이름도 내 모르면 알았어 얘네. 이번 주는 지난해 이제 하위 팀 10위부터 6위까지의 팀을 저희가 정리해서 삼성하고 롯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세 선수 모두 이제 다 재계약을 재계약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선수들만.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인 선수만 다 합치면 17명. 17명이죠. 17명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근데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3명을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죠. 페냐 선수는 계약을 했죠. 아, 원래 그러니까 페냥 선수는 지난해 야, 얘 방송 너 뭐야 지금? 아니. 이렇게 펠릭스 페냐는 대체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타자와 투수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네, 사실 터크먼 선수 이야기가 많았죠. 아, 과연 같이 가야 되냐 올 시즌도. 네네. 교체를 해야 되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뭔가 터크먼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에 나왔고 뭔가
내구성은 괜찮아요. 괜찮았죠. 근데 임팩트가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이글스가 교체를 이제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그래서 때. 뭐 외국인 선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브라이언 오그레디 선수를 먼저 얘기할 텐데 네. 좌타자네요. 네, 우투 좌타입니다. 아하. 1m 88에 이제 97. 이제 네. 올해 나이 92년생이니까 3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트리플 A에서 120안타인데 그때 이제 성적을 보시면 홈런도 28개, 2루타도 30개를 때렸습니다. 네네. 120개 가운데. 그러면 거의 절반을 장타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0년, 21년, 22년 뭐 세월이 좀 지났지만 일단은 장타력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선수거든요. 이제 하나이글스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제 장타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도 홈런 개수가 사실 뭐 6개, 7개밖에 되지 않았고 뭐 김인환 선수 말고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외국인 타자가 그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터커먼 선수는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오그레디 선수를 제가 봤을 때 영입을 한 것 같고 이제 오그레디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이제 최은성 선수가 또 영입이 됐잖아요. 예. 그럼 최은성 선수를 기본적으로 한 15개에서 20개 이상도 분명히 해줄 수 홈런을 있으니까. 때릴 수 있는 잠시를 쓰면서 25개를 때린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그레디, 노시환 이렇게 그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거기다 이제 작년에 16개를 때린 또 김인환이가 있잖아요. 16개인가 17개인가 때렸을 거예요. 그럼 중심이 딱 그렇게. 이렇게 한 2, 3, 4, 5 아니면 3, 4, 5, 6 이렇게 이제 선수를 배치해서 쓸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클린업을 딱 그렇게 짜는구나. 근데 이제 포지션이 수비 포지션이 이제 외야 전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현성 선수가 뭐 1루도 보긴 했지만 이제 한화에서 우익수로 가게 되고 그렇죠. 만약에 외국인 선수 한 자리 하고 야 그러면은 한화 이글스의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약점이라고 꼽혔던 외야도 어느 정리가 좀 되겠네요. 최은성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정리가 이제 거의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좌익수는 사실상 누가 볼지 모르겠어요. 그래 네.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좌익수 같은 경우는 김태현 선수가 사실 우익수랑 이제 내야랑 이제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야 쪽에다가 만약에 이제 고정을 시켜놓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타격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견수에 이제 오그레디 선수를 쓰고 최은성 아니면 뭐 이렇게 김태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기존에 괜찮네. 있던 뭐 노수광이라든가 장훈호 뭐 이렇게 뭐 쓰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이제. 네. 최근에 하나 이글스가 3년 동안 최하위를 하고 있는데 그 한 해 농사, 그러니까 이 선수들 외국인 선수에 대한 농사를 잘 지어야지 성적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오그레디 선수처럼 뭔가 그 타석에서 장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타자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또 작년 시즌에 세이브 라이온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야구도 이제 경험을 한 이런 느낌도 있어서 아마 한화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시즌 초반만 적응만 잘한다고 한다면 아시아 야구 경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의 성적만 보고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즌 들어가야 돼. 예전에 보면은 라이언 힐리도 막 빵빵 때려내면서 막 장애 홈런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기대 엄청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터커먼도 그랬고. 근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적응기가 다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적응기를 얼마큼 짧게 가져가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장점인 야구가 이제 그라운드에 녹아나느냐. 근데 오그레디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선수라 제가 봤을 때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수로 버치 스미스 우투수를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가 이제 90년생. 이제 우리나라 나라에 34살입니다. 투수가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신장이 미국에서 1m 93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93에서 95가 되면 평균 어떤 그 신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그 좋은 구위를 뽐낼 수 있는 신장이라고 이제 흔히들 190에서 195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193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신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작년에 오그레디 선수와 같이 세이브 라이온즈에서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어요. 아시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포심의 구사율이 이제 69%입니다. 거의 10개면 7개를 던져요. 최고가 161이고 평균이 150입니다. 근데 뭐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스피드는 조금 떨어졌겠죠. 근데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는 게 제구가 좀 잠깐 들쑥날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 빠른 선수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 제구가 약간 흔들린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잖아요. 파이어볼러들은 제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이 선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치고는 제구가 그렇게 괜찮다? 막 날리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점으로 꼽히는 게 좀 잔부상이 그렇죠. 일본에서 좀 있었다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지금 괜찮아요. 아니 있었어요. 부상이 좀 많아가지고 이 선수가 뭔가 한 시즌을 네. 그냥 풀로 뛰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상 좀 약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데 이 선수가 사실 빠른 공 이후에 던지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커브가 한 15%, 체인지업이 4%, 14%, 그리고 슬라이더가 2%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빠른 공, 커브, 체인지업 이 3피치의 어떤 그 유형의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이글스 이제 외국인 선수 3명이 캠프에 이제 출발하면서 각오를 밝혔는데, 야, 뭐, 만나게 돼서 반갑다. 그리고 빨리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 배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예, 떡볶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먹고 이제 설사 한번 쫙 해야. 그 인상 깊었던 건 예전에 그 헨리 소사 선수가 굴비를 그렇게 좋아했다. 아니 굴비는 근데 생선이잖아요. 네, 생선이니까. 아시죠? 굴비 미국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자, 이어서 지난해 9위를 차지한 두산 베어스로 바로 넘어갈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3명인데. 네. 근데 알칸타라 선수는 알칸타라는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알칸타라를 제외하고. 네. 사실 그 호세 로하스 선수가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새로운 선수 중에 영입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아마 부임하기 전부터 됐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1호로 계약했어요. 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페르난데스가 나가고 데려온 선수죠.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장타력 감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병살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치. 네, 땅볼도 많고 공격의 흐름이 이제 뚝뚝 끊어지다 보니까 점점 몸도 계속 커지더라고요. 계속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좀 커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매년 좀 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네. 로하스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죠. 이 선수가 우투 자타입니다. 네. 93년생 이제 31살인데 예. 나이도 이제 젊은데다가 이제 장타력을 좀 갖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홈런 빵빵빵빵 막 때리는 타자는 아닌데 이게 중장거리 타자라는 이제 평가가 많아요. 네. 그런데다가 좌타자들은 항상 그 스프레이터,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타구를 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프트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호세 로하스 선수는 스프레이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페르난데스와 좀 다른 유형이네. 페르난데스가 시프트에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페르난데스는 약간 잡아당기는 유형의 선수였죠. 그러니까 밀어치기도 굉장히 잘하지만 잡아당기는 유형의 타자이기 때문에 병살타가 사실 많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하스 선수는 스프레이 히터이기 때문에 시프트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 네. 주력도 제가 봤을 때는 하프 이상이에요. 괜찮습니까?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고. 우리 야구랑 같이. 하프 이상으로. 아니 야구라는 하프고요. 하프고요. 하프 이상이다. 우리보다 조금 위. 위구나. 그런데다가 미국에서 평가가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타구 질이 좋구나. 그러니까 타구 속도가 빠르게 되면 아무래도 땅볼이 나왔을 경우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 타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수비가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게 좀 단점인가 보다. 근데 일단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하니까 이제 쓰는 입장에서 감독 입장에서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한다는 거는 어떤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공백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메워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팀으로서는 필요한 존재라고 봐야겠죠. 두산 베어스가 이렇게 또 이승엽 감독과 함께 바로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선수네요. 네, 맞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투수 한 명을 새롭게 데려왔는데 딜런 파일. 딜런 파일이 이름이 파일이에요. 파일이요, 파일. 예. 딜런으로 총파일. 딜런으로 넣을 거예요, 이거. 이 선수를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미러키 지명받았던 선수죠.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최고 구속이 152. 아하. 슬채 커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근데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 102경기를 이제 소화를 했는데 90경기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선발 자원이네. 그러니까 선발 자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마이너리그에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선발 수업을 쌓던 선수입니다. 34승을 거뒀고 마이너 성적은 4.04거든요. 2022년 트리플 A에서는 19번 선발에 8승을 기록을 하면서 4.57.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고요. 근데 트리플 A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4.57이면은 이게 좀 조금 높다고 봐야죠. 높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3점대를 기록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괜찮은 편이고. 한국에 안 왔겠죠. 그 정도면? 메이저리그 도전을 한번 해보겠죠. 그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근데 4점. 그러니까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야구보다는 한 단계 위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있으니까. 요 평균 자체점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4.57이라는 게 수비의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지. 뭐 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균 자체점만 보고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좀 있고. 근데 이 선수가
좀 선발 투수로서 좀 인정을 받았던 게 이닝 히터, 그러니까 이닝을 좀 많이 끌어주는 아하.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미국에서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제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던지는 변화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그리고 빠른 공까지 모두 결정구로 쓸 수 있다는 평가를 지금 미국에서 받고 있는 선수예요. 오.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팀 내에서 제구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오, 이건 진짜요? 세이버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2019년에요? 네, 2019년 당시에는 이 선수가 더블A에 있었을 네, 그러니까 때. 더블A에 있을 때 가장 제구가 좋은 선수로 오. 평가를 받던 선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구는 이렇게 우리가 뭐 스티브 블레스 중국군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죠. 예, 막 갑자기 제구가 좋았던 선수가 엄청나게 제구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제구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구가 좋아야 돼요. 제구가 좋아야죠, 예. 일단. 그러니까 볼이 빠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제구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못 넣으면 말 없. 그 없죠. 작년에 그 기아에서 활약했던 놀린이라든가 파노니 선수가 사실 리그에서 통할 수 있었던 거는 좌투수인데다가 제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공은 빠르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140 한 3, 4 정도? 네. 예, 근데 제구가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 보면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딜런 파인 선수에게도 작년에 파노니와 놀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선수들보다 더 공이 빨라요. 아. 예, 그러니까. 오, 예, 괜찮네. 그런데다가 변화고도 모두 결정으로 쓸 수 있다니까 오.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예. 거기다 또 젊고. 젊죠, 26살이니까. 96년생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KBO 리그에서 만약에 좋은 성적이 난다고 한다면 올해 예. 계속 기량이 발전할 수 있는 예. 오. 예전에 무슨 헨리 소사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기량이 더 늘었잖아요. 예. 야.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딜런 파이 선수도. 예. 딜런 마이클 파일인데. 자, 어떤 첨부 파일 내용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자, 이 선수. 이 선수가, 진짜 징하다 진짜. 두산 베어스를 오게 됐는데, 알칸타라가 1선발. 이제 2선발이, 일선발이었죠. 2선발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최원준 있고 그리고 곽빈 있고 그렇게. 예, 최승용 있고. 아, 나쁘지 괜찮다. 괜찮지 않나요? 오. 나쁘지 않아요. 두산 베어스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활약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팀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승 이상은 뭐 당연히 찍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알칸타라가 미국 저기 뭐 일본에 2년 갔다 왔잖아요. 네.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야, 갔다 왔는데도? 네, 나이가 되게 어려요. 와, 한신 갔다 왔잖아요. 네, 한신에 이제 2년 동안 와. 갔다 왔는데 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본 야구를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도움이고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변화구가 조금 밋밋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걸 배워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네, 일본 하면, 스플리터로. 사실 일본 하면 또 포크인데. 근데 이걸 좀 배워왔다고 그래서 아. 오히려 이승엽 감독은 알칸타라 선수 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와. 네. 그럼 알칸타라도 일본에서는 이제 하프 이상입니까? 성적이요? 네, 성적을. 성적을 못 냈어요 거의. 네. 선발 뛰다가 불펜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 한국에서 보여줬던 성적을 거의 내지 못했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프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제구가 또 있고 예? 요거까지 배웠다고 한다면 20승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럼요. 예, 그냥 두산 1선발이죠. 알칸타라 선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베어스 새로운 외국인 선수 정리해봤고요. 자, 그리고 롯데와 삼성은 건너뛰고요. 재계약을 했습니다. 세 명의 선수들 모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6위 팀인 NC 다이노스로 넘어가서 NC 다이노스는 이번에 외국인 선수를 3명을 모두 다 바꿨어요.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지금 바뀐 3명의 선수 일단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3명이 다. 에릭 패디 선수부터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릭 왜냐면 패디, 에릭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100만 부로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또 좀 메이저리그 경력이 좀 있는 선수. 이 선수는 2019년도 워싱턴 내셔널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할 때 그 당시 5선발이었어요. 아, 진짜? 불과 19년도니까 24년 전에. 2019년에 우승할 때 4년 전에. 5선발. 예, 25살 때. 이 선수. 예. 저 이 선수, 그러니까 제가 다 영상을 보지 못했는데 네네. 몇 명은 봤습니다. 지금. 네네. 몇 명은 봤는데 이 에릭 패디 선수하고 제가 와이드너 선수 2명 던지는 걸 봤거든요. NC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진짜? 예, 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두 선수가 폼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전성기 시절의 영상을 봤을 때는 제가 봐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야, 진짜로? 예, 이 두 선수는. 이 진짜로. 에릭 패디는 또 2014년에 입단 당시 이제 신인 드래프트 때 1순위로 1라운드. 드래프트 1라운드. 드래프트 1라운드 18순위로 야. 네, 워싱턴에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계약금들이 한 300만 불, 400만 불 돼요. 오. 네. 그러면 계약금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선수도 그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약금 아마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네,
아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선수도. 네. 2017년도에 메이저 데뷔했는데 102경기에 선발 88경기를 뛰었습니다. 메이저에서. 야, 그럼 다 선발이었네, 거의. 이 선수는 그냥 검증된 선발이에요. 야. 네, 검증된 선발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21승을 거뒀는데 5.42. 평균 자체점은 좀 높지만 일단은 메이저리그에서 102경기 454와 3분의 1이닝 소화했거든요. 네. 그러면 커리어가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그러네요. 이 선수가 이 구종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이 바깥쪽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엄청 슬라이더가, 좋더라고요. 네, 엄청 빠른 공 좋더라고요. 슬라이더. 제구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구질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야. 제가 뭐 다른 선수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라든가 뭐 SS 랜더스라든가 제가 그 뭐 다른 선수를 다 보지 않아서 평가를 내리긴 어려운데 이 선수는 진짜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예, 아 그래서 저기 장선아가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아마 딱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거의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선수 네. 투수 가운데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툭불이에요, 툭불. 아, 투뿔. 네, 툭불. 야 대단한 요새 선수. 한우값이 안 떨어진다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엄청난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얼마 전에 계약이 됐어요. 한 2, 3일 전에? 네, 테일러 예, 와이드너. 이 선수가 선수. 가장 늦게 계약했죠. 그러니까 제가 왜 NC가 이렇게 외국인 선수 계약을 늦게 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선수 딱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좋은 선수 진짜 좋은 선수 뽑으려고 아, 이렇게 진짜로? 늦어진 거구나. 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저는.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늦어졌지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가서. 근데 괜찮구나. 좋아요. 그럼 루친스키 좋아요. 갔는데 충분히 메울 만한 두 선수.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어. 그런데다가 루친스키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이제 활약을 했잖아요. 네. 뭔가 이제 익히게도 됐거든. 그치. 그치. 사실 타자들한테. 타자들 좀 익숙해지시죠. 네. 근데 와, 이 두 선수 제가 봤을 때 예, 와이드너 선수하고 이 패디 선수는 네.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제 눈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어. 네. 이 와이드너 선수의 그럼 강점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 선수가 제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 아, 제구가 좋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에릭 패디도 마찬가지고 네. 이 와이드너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평가가 제구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구가 좋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 야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야. 네. 그런데다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뭐 제구 뛰어난 데다가 다양한 구질 던지죠. 그리고 2021년도 빅리그에서 사실 13경기 선발로 또 나온 경험도 있고요. 네. 네. 이 선수도 2016년도에 양키스에서 1라운드 지명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데뷔를 할 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화려하게. 받았던 선수예요. 두 명 다. 화려하게 받았구나. 네. 아, 이 그렇구나. NC에. 예. 메이저리그 통산 49경기에 2승, 작년에는 14경기에 1패 1홀드 3.63입니다. 네. 최고 155kg에 평균이 150이에요. 9위도 굉장히 뛰어나고 NC가 이 외국인 선수 제가 봤을 때 사활을 건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근데 작년 시즌은 이 불펜 선발 자원이 아니고 불펜. 불펜에서 아마 그랬었어요. 활약을, 불펜에서 활약을 했고. 그게 조금 약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통산을 보더라도 선발 경험이 뭐 10경기 이상이 있고 네네. 그 마이너리그에서도 분명히 선발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그 불펜을 하다가 KBO 리그 와서 선발로 이제 전환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펜으로 쓰려고 KBO 리그에서 이제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본인도 계약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범 경기를 또 지나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안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타자인데 네. 제이슨 마틴. 네. 마티니가 가고 마틴이 왔네요. 그러니까 닉 마티니 선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크먼 선수하고 좀 비슷해요. 아, 그치. 임팩트가 좀 없었지. 없잖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네. 네, 둘이. 1루하고 좌익수 보면서 네. 뭔가 팀의 헌신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 선수가 한 해 뭘 했지?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타자까지 바꿨는데 예. 이 제이슨 마틴 선수는 좀 좌타자. 우투 좌타죠. 네, 우투 예. 좌타. 100만 불에 이제 계약을 했고 이 선수가 예. 키가 좀 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m 75예요. 오. 일단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예, 모든 저보다 외야가 작네요, 또- 그럼. 예? 저보다 작네. 너 75잖아. 아니, 저 78이에요. 78이에요. 아니 등이 굽어가지고. 좀 펴야 되겠다. 78입니다. 저보다 작네요. 이 선수가 이제 모든 외야가 또 가능하고. 어. 그러니까 키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타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그런데 그런데. 선구안 좋고, 아. 컨택도 좋고, 예. 파워도 좋아요.
그러니까 2022 시즌 트리플 A 퍼시픽 코스트 리그에서 32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야, 공동 1위에요. 트리플 A에서요? 네. 오, 그럼 장타력 있네. 네, 장타력 있는 선수예요. 오. 이 선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보스턴에 진출한 요시다 마사타카 선수 알죠? 네네네. 그 선수도 홈런을 굉장히 잘 때리는 선수인데 그 그 선수 키가 작습니다. 작죠. 네. 네. 근데 일본은 이번에 WBC 대표팀 보시면 키 작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수들 절반이 1m 80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빠른 볼 던지고 막 하잖아요. 150 다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야. 네. 근데 그러니까 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키는 작은데 펀치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13년도 휴스턴 이제 8라운드로 이제 지명이 됐고, 예? 2019년도에 이제 피츠버그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던 선수거든요. 야, 그러면 네. 이제 양의지까지 빠진 이 장타가 부족한 NC에서 좀 뭔가 한 잔 중요하죠. 해줘야 되겠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선수는. 그 작년에 나성범 같이 네. 이제 양의지 가면서 이제 장타력이 그렇죠. 좀 없잖아요. 장타력이 없는 데다가 나성범 선수가 이적이 될 때 손아섭과 박건우를 연결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타선을 장타 위주보다는 이제 중장거리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홈런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양의지까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제이슨 마틴 선수의 이 활약은 제가 봐서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NC파크가 좀 홈런이 잘 나오는 잘 나오죠. 어. 근데 이제 좌타자보다 우타자가 이제 홈런이 나오고.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해 트리플에서 와. OPS가 0.938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리플 A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다고 한다면 0.950 이상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와. 0.950 이상이면 거의 리그에서 탑3, 탑5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에요. 거의 뭐 양의지급이라고 보면 되네. 그러니까 타격을 그렇죠.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시즌 성적 정도만 올려준다고 한다면 대성공이 될 수가 야, 있어요. 알겠습니다. 타격 성적이 미국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이 정도의 평균은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모르죠. 리그가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조금 쳐질 수도 있지만 적응이 또 중요하고. 0.9 이상은 OPS. 네. 야. 저는 낼 수 있는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위치는 외야. 전 포지션. 전 포지션, 외야 전 포지션. 전 포지션인데 이제 손아섭 선수가 좌익수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네. 박건우가 중견수 아니면 이제 우익수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건우 선수는 이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제이슨 마틴 선수를 이제 중견수로 기용을 하느냐 아니면 우익수를 기용을 하느냐. 박건우 선수도 어깨가 좋거든요. 네네. 근데 우익수를 기용을 하면 이제 제이슨 마틴 선수가 중견수로 이제 기용이 되는 거죠. 아하. 요거는 이제 그 스프링 캠프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제 강용구 감독이 이제 결정을 아마 이제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까지 네. 이제 NC 다이노스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10위부터 6위 팀 다 살펴봤는데 네.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만. 야,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시즌 전에는 다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죠. 일단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떤 야구를 펼칠까에 대해서 해설위원이 저도 궁금하지만 네. 야구를 기다리시는 각 팀의 팬분들도 엄청 그렇지.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대가 막. 외국인 선수가 주는 이 퍼센테이지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전에 테임즈 선수가 이제 좀 기억이 나요. 네, 테임즈 선수가 이제 왔는데 막 한 손으로 막 휘하고 그랬잖아요. 쟤 뭐야? 막 이랬거든요. 40을 하고 3할 7푼을 때리고 막 지금 이랬습니다. KBO 유일하죠. 44점 유일한 선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외국인 선수 일단 10위부터 6위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사실상 이제 다른 팀들의 외국인 선수들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NC의 외국인 선수가 예사롭지 않다. 한 줄 이렇게 평은 할게요. NC의 외국인 선수가 네.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아요. 아, 그렇게.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NC 팬들은. 아하. 네. 그렇게 한 줄 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외국인, 네. 새로운 외국인 선수. 좀 많습니다. 네, 많습니까? 네, 5위부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외국인 선수들의 지금 기사나 뉴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접하시면. 재밌겠네.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외국인 선수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로 나댄다. 외국우라.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